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울과 경기, 중부지방에 물폭탄을 퍼부었던 정체전선이 남부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기후변화로 기존 시설로는 감당 못할 정도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피해를 키운 원인인데요. 이 기록적 폭우에 대한 광주의 대비 태세는 어떤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가득 찬 흙탕물에 차량이 줄지어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물살을 가르며 도로를 걷습니다. 2년 전 집중호우로 광주 광산구 일대는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가 잠긴 이유는 빗물을 흘려보내는 우수관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산구에선 우수 저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수 저류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길이 196m에 이르는 이 지하 공간에 빗물을 가둔 뒤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수 저류시설은 땅속에 지하 공간을 만들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침수가 되지 않도록 빗물을 가두는 일종의 지하 벙커입니다. 우수관만 있었을 땐 시간당 80mm의 비만 견딜 수 있지만 내년 우수 저류시설이 완공되면 이 일대가 빠르게 침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인 9,66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침수에 대한 방지 시설로서 재해 방지 시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북구청 사거리와 문흥동 일대에도 우수 저류시설의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사가 끝나려면 길게는 3년이 더 걸릴 예정이어서 수도권과 중부지방의 비 피해가 먼 이웃 얘기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공원 밑으로가 좌측으로 해서 침수가 많이 돼요. 비만 많이 온다고 하면 두근두근하지. 우수 저류시설을 비롯한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의 중요성은 최근 서울의 폭우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폭우의 속수무책이었던 강남구 일대와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양천구의 운명을 가른 건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의 유무였습니다. 현재 전남 17개를 비롯해 전국에선 우수 저류시설 95곳이 가동 중이지만 광주는 우수 저류시설이 완공된 곳은 없고 그나마 공사가 시작되거나 추진 중인 지역은 3곳에 불과합니다.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점차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침수 피해 위험 정도를 고려해 우수 저류시설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기록적 폭우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만큼 국비 유치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가 17개월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값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물도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둘째 주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광주의 아파트 값은 5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하락폭도 커져 2주 연속 0.02%의 기록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매물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매물은 16,000여 건으로 불과 석 달 사이에 15%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파트 시장의 침체는 미분양 아파트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198가구로 한 달 사이에 150가구 이상 늘었습니다. 광주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1년 1월 이후 17개월 만입니다. 다음에 할인 분양하고 또 수요가 채워지고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이제 분양가가 또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죠, 시장에서는. 미분양난 단지가 도시 중심에 인기 있는 브랜드 아파트냐 아니냐 이게 좀 제일 클 것 같아요.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가 아직은 대구를 비롯한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는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면서 기존 주택시장은 물론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당분간 찬바람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남구의 옛 보훈병원 부지 개발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추진되긴 했지만 공공성을 살려 개발하려는 남구청의 입장과 수익성에 초점을 둔 개발 사업자 간의 견해가 번번이 맞섰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용도 변경도 불가능해 운신의 폭이 좁았는데 3년 뒤면 용도 변경이 가능해져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의 옛 보훈병원과 옛 보훈청 부지입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 남구가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입한 이후 임시 선별진료소와 직원들의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때부터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2017년 청년주택과 공공청사 등을 건립하는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선정됐지만 민자 유치에 실패했고 민선 7기인 2019년에는 앞선 개발 계획을 토대로 창업지원센터 등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공공성과 수익성을 놓고 남구와 개발 사업자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해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이 의견 주셨던 것은 이제 공연장이 이제 부족하다든지 또는 이제 여기 체육시설이 좀 없다든지 공원을 좀 해달라든지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저기가 보시면 이제 여기 교통체증이 있다 보니까 도로로 많이 좀 확장해달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옛 보훈병원과 보훈청 부지 개발 사업은 민선 8기에서 100대 과제로 재추진됩니다.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도로 지정돼 있던 해당 부지가 2025년이면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남구는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통해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단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없고 일부 주민과 건설사들이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가장 큰 피해는 근방에 사는 주민들에게 볼 겁니다. 교통대란은 불 보듯이 뻔할 것이고요. 공원과 그리고 공공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지난 10년 동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옛 보훈병원 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시적인 성과물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영암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커브길을 돌다가 넘어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내리막길이나 급커브길에서 대형 차량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톤 덤프트럭이 빠른 속도로 커브길을 내려옵니다. 바퀴에서 연기가 난 뒤 갑자기 옆으로 넘어지고 이어서 마주오던 SUV 차량과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내리막 우회전으로 이렇게 도는 과정에서 축이 빵꾸가 나보니까 그대로 전도를 했더라고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내리막길의 급커브길.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상습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커브니까. 커브에서 그래도 천천히 오면 되는데 과속을 해요. 지금 여기는 농로길이기도 하는데 농사 지는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지난 4월에도 장흥의 한 내리막길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해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곳 역시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과속을 일단 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굉장히. 오다가 보면은 이미 늦어요. 일단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지턱을 해준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리막 급커브길에서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남 지역 위험 도로 구간 실태 파악과 함께 과속 단속 카메라와 차선 분리봉 등 교통시설물의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두환이 생전에 펴낸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4일로 연기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는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전두환 회고록 판결 선고 기일을 9월 14일로 변경한다며 원고와 피고 측에 기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선고 기일 변경은 전두환 재산 상속 문제가 한정 승인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소송 관계인 정리가 선행돼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수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손배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전두환 측이 원고 5명에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광주 북구 일곡동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 없이 벽면 일부만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4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래방에 있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시작된 점을 토대로 충전 중 불이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6천 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2,660명이, 전남에서는 3,443명이 어제 하루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흘의 연휴 기간 동안에는 2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전남에서 어제 코로나19로 치료를 받던 2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가 5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지역에서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18일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추모식을 시작으로 오는 25일에는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김대중 그리고 세계 지도자의 평화 사상이란 주제의 학술 행사가 개최됩니다. DJ의 민주, 평화, 인권 등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행사들은 오는 25일까지 목포와 신안 등지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에 나선 이병훈 의원이 당원 중심으로 시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